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로 가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가 이제 작년에 바뀐 거 제가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우실 게 부동산 가격 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자, 얘는 이제 문제가 한 문제는 거의 나오고요. 근데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량 우리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흘러왔는지를 자, 말씀을 드리죠. 자, 첫 번째는 토지, 지가를 공시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지가 공시. 그래서 토지라는 자체가 자, 우리가 예전에 앞쪽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은 우리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하는 비교 방식이 들어갑니다. 이 토지는 비교 방식이면서 자, 옛날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바뀌었고 또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고 예전에 계산 문제를 하나 안 푼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풀어드리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토지 공시지가부터 생겼습니다. 지가에 대한 공시가 처음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토지를 수용시 보상평가를 해야 되고 가세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토지 자체를 알아야 지가를 정보를 제공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자는 얘기죠. 이 공시라는 건 함께 공 보유시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토지 지가를 따지는데 자,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에 자, 토지가 개별성에 의해서 다 토지가 다르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우리가 토지의 특성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럼 토지의 단위당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합니다. 그 선정하는 걸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제곱미터당 10,000원이다라고 한다면 자, 그 표준지가 선정이 되면 하나하나의 개별 토지를 가지고 평가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자, 표준지가 있고요. 표준지가 있고 표준지 공시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저 개별 토지를 평가하는 자체가 우리가 개별 공시가라고 얘기하죠. 개별 공시가 이 두 가지 제도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택 공시가 만들어집니다. 주택 공시가 만들어지면서 자, 우리가 이제 투기가 발생을 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하다 보니까 주택도 공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주택 공시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고 보셨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가 있다. 특히 아파트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들어가며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예전에 왜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해서 암기기법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공동주택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이 단독이라는 자체가 공동은 다 우리가 시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 없지만 단독은 표준주택과 자, 표준주택과 또 개별주택으로 나눠요. 개별주택으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따 책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서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주거형 부동산에 대한 공시도 만들어집니다. 자, 비주거형이라는 건 이제 어때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부동산 가격 공시가 주택만 공시가 있는 게 아니라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또 주거용 외에는 뭐 공장까지 가능하겠죠. 자, 비주거용도 이제 자체적으로 공시를 하라고 이제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틀을 제가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제 프린트를 올릴 겁니다, 사이트에. 자, 그래서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합이 있습니다. 일반이 있고 집합이 있다. 또 일반 비주거용이 있고 집합이 있더라. 자, 아까랑 똑같아요. 단독과 공동이 있듯이 일반이 있으면 집합. 집합에 대해서 우리 공동주택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같이 구분소유권이 있으면서 이제 분리되는 같이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비주거용도 마찬가지. 상가 건물도 우리가 하나의 상가 건물이 결합된 상태에서 본다면은 비주거용으로 본다. 집합으로 본다. 그럼 일반이라는 자체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얘도 표준이 있고요. 표준 주거용, 비주거용, 그 다음에 개별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 부동산 가격이 있고 개별 부동산 가격이 있어요. 자, 요거랑 이제 비슷한데요.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제가 해놓은 법 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370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위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으로 됐었는데, 자, 이게 이제 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평가사가 하는 업무가 꼭 우리가 공시제도만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법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공시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우리가 페이지 넘기시면은 간단하게 제가 교재 380페이지 가시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나눠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주요 내용을 봅니다. 자, 371페이지 메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는 경우는 지가 변동이 미비한 그 지역엔 1인의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거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제3조 제5항, 자, 3조로 가볼게요. 3조로 가시면은 3조 제5항에 보시면은 372페이지. 자, 합니다. 자, 우리가 국장이 표준공시가 조사평가할 때는 업무 실적 신인도를 고려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의뢰하게 돼 있어요. 다만 요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지가 변동이 잦은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의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오시면은 371페이지 가시면은 표준택 가격 산정, 조사 산정과 개별택 가격 검증 업무를 원래는 평가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제 평가사가 하게 돼 있어요. 평가사가 하고 이 업무를 감정원이 이제 하게끔 만듭니다. 한국감정원. 자, 국정원 있듯이 한국감정원은 국가가 하는 감정평가 기관이죠. 그죠? 이렇게 하고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둘 다 되죠. 둘 다. 자,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토지는 평가사, 그 다음에 주택은 감정원, 비주구역은 둘 다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이 표준주택 가격조사 산정 및 개별주택 가격 감정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는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주구역 가격 공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 다음 항상 어떤 심의를 거치죠. 그래서 우리가 국장은 중앙에 거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받거든요. 근데 그것이 평가위원회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비주거용이라는 게 있죠. 제2조에 보시면 4번에 비주거용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그래서 집합이 있고 일반이 있잖아요. 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민법시가 물권법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얘기하고, 일반 부동산은 감옥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얘기한다. 그럼 적정가격도 옛날에는 그냥 적정가격에서는 비주거용이 없었는데요.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일단 통상적인, 누구나 봐서 통상적인 시장이 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도 바뀌었다고 봐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반과 집합, 표준과 개별에 대해서 좀 법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따 좀 요약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간단하게 제 요약을 해드린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거를 이제 그 프린터에다가 옮겨놓을 건데요. 자, 일단은 그 페이지에 가셔서 그렇다면 이제 그 자체적으로 361페이지 가시면 표준적 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이제 가면서 내용을 볼 텐데요. 자,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다. 공통점은 자, 공시 기준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공통점을 이제 본다면 공통점입니다. 자, 공통점은 공시 기준일이 같다. 공시 기준일. 자, 공시 기준일이 다 공통점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자,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다 기준 잡죠. 그 다음에 자, 이의신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은 공시 기준이 아니라 공식일로부터입니다.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다. 30일 이내다. 그 다음에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가장 공통점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결정 공시 주체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냥 국장이라고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냥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다 모든 건 다 장관이 하고요. 개별만 시장이 합니다. 개별만.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하는 효력이 있어요. 효력을 이제 본다면 일단은 주체가 있습니다. 자, 표준공시가는 자, 우리가 장관이 하고요.
얘는 시장이 하죠. 개별마다 시장입니다. 그럼 얘도 장관이 하고, 자 얘는 시장이 하죠. 개별을 빼놓고는 다 장관입니다. 장관이 하고, 자 얘도 장관이 하고, 얘만 시장이 한다. 집합도 장관이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표준적 공시가는 선정은 누가 하냐면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하죠. 그래서 평가사가 해요. 평가사가 하고, 자 우리가 개별 공시가는 누가 매기냐?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매깁니다. 자,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관이 표준지 선정했던 평가사의 걸 가지고 장관이 토지 가격 표준표라는 걸 있습니다. 토지 가격 비준표를 우리가 평가사가 작성해주면, 자 이건 당연히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죠. 자, 이걸 기준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넘기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무원이 매기는 거죠. 자, 효력으로 합니다. 효력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효력을 본다면, 자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는 세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금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금 기준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자 어떻습니까? 그 지가 기준 산정이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수용시 보상평가, 보상액 산정 기준, 보상액 산정 기준에만 기준을 했습니다. 하고요. 자 세금은 무조건 개별이죠. 세금, 부담금 우리가를 기준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 공시일이 다릅니다. 공시 기준이 1월 1일이에요. 그럼 결정 공시일은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표준 공시가는 자 2월 말에 하고요. 얘는 정확하게 이제 5월 31일 날 하고, 표준 자체는 어떻습니까? 표준은 얘는 1월 31일 날 하고, 자 개별주택 가격 공시는 4월 30일 날 합니다. 4월 30일 하고, 자 공동주택도 4월 30일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법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는 개정되기 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비주거용은 따로 이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밑에 우리가 그 361페이지 밑에 내용을 안 봤잖아요. 들어볼게요. 자 표준지 공시가 효력 4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세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시장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지가의 정보를 제공해 주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가 거래 어떻게 되면 지표가 됩니다. 평가사 평가할 때 국가지자체가 기관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에 산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고요. 감정평가업자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그냥 엄밀히 참고하시고, 이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그 공시가의 적용은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자, 표준지 공시가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 공시가가 어때요? 2월 말에 결정 공시하니까 그걸로 30일 내에 서면으로 하고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죠. 그러면 장관은 이의 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이게 중요하겠죠. 만료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 심사하여 그 결과 신청일 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자, 개별 공시가입니다. 자, 개별 공시가는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다. 결정 공시 한 우리가 5월 30일로 매년 공시가의 공시 기준일 1월 1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구하죠. 자, 표준지는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데 개별 토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결정 공시는 시장이 합니다. 5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밑에 2번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토지 가격 비준표를 가지고 간다잖아요. 그래서 국장이 작성해주면, 그래서 시장은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는 당해 토지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 공시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활용이에요. 여기는 부담금이나 국세, 지방세, 가표 조정 자료가 들어가죠. 자, 표준에는 세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개별 공시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가 5월 30일이죠. 그 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장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한테 이의 신청한다. 그럼 시장은 또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이 시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요. 자, 우리가 편지 공시가가 매겨졌으면 자, 다시 매길 필요는 없어요. 편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그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자, 내용을 보신다면은 자, 세금이 아니면은 굳이 개별 공시가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농지 전용 부담금, 개발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국공유지 경우는 공공용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별도 공시하지 아니하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주택으로 갑니다. 자, 주택도 어떻게 돼요? 단독과 공동인데 중요한 것은 공동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우리가 별도로 이제 그 전수조사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표준과 개별을 봤을 때 자, 어떻습니까? 자, 표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택은 다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했죠. 자, 표준주택은 단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얘는 표준은 장관이 하죠. 일단 단독주택에 선정된 표준주택에 대해서 공시기준이 1월 1일입니다. 이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서 자, 중앙부동산 평가가 아니라 자, 이게 좀 오타났죠. 오타난 것보다 제가 좀 안 고쳤습니다. 우리 이제 그 보신 다음에 이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앞쪽에서 얘기를 했지만 법조항에서 이 평가위원회는 항상 평가위원회는 가격공시위원회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평가를 가격공시. 그래서 부동산 평가위원회인데 평가가 아니라 가격공시위원회.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가 아니라 가격공시위원회. 그래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제정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앙이라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중앙하고 시군구만 이제 바꿔도 된다는 생각만 하세요. 그죠? 그래서 심의를 거쳐 1을 공시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 국장의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법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건 이제 예전 법이니까 제가 이제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어때요? 그 감정원에 의뢰를 하죠. 감정원에 의뢰를 한다. 그래서 법조항도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자, 어때요? 이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평가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넘기시게 되면 법조항으로 가시게 되면 표준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가시면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그 교재에 그 주택가격 공시가 있어요. 374페이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장관은 그 단독주택에서 선정된 표준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해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 4번에 4번이 중요하겠죠. 4번에 국장은 그 조사 선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좀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감정평가에 의뢰를 했지만 자, 이건 감정원에 한다 이렇게 해서 좀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항상 편의공시가도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사법상 제한이 없는 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표주택의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식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적정가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의시적 가능합니다. 자, 표준은 장관이 하죠. 그래서 이의가 있는 자는 표주택 공실, 표주택은 4월 30일 날이죠. 4월 30일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장관한테 이의시적한다. 그래서 또 그 의의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 시장이 매년 표주택의 가격의 공시 기준일 1월 1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자, 항상 어떻습니까? 이 개별주택 가격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개별주택은 이제 그 4월 30일이 되겠죠. 표주택은 어때요? 우리가 1월 30일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은 공시사항이 딱 지번과 가격밖에 없습니다. 지번 가격. 또 이제 공시사항에 대해서 제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결정 공시는 자, 어떻습니까? 이 시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밑에 2번을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아까 요거는 토지 가격 표준표인데 여기서 넘기는 것은 주택 가격 표준표로만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숙지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장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죠. 그래서 당해 주택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신청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표준주택 가격이 그 공시일 1월 30일 30일 이내 서면으로 장관한테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시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밑에 그 이의 신청을 보시게 되면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주택으로 합니다. 공동주택은 어떻게 돼요? 누가 합니까? 장관이 하죠. 장관이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일 1월 1일 현재 적정가격 조사 산정합니다. 자, 이 장관은 공동주택 적정가격 조사 산정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에 의뢰해서 수행하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본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좀 고치시면 되죠.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감정평가에서 의뢰했는데 이제 다 한국감정으로 넘어갔다는 거 그건 보시고, 공동주택은 당연히 평가사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정에 대한 공시는 장관은 4월 30일 날 공시하죠. 4월 30일 날. 그 다음에 뭐 밑에 2번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시청은 아까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는 자는 공주택 가격 공시 4월 30일로부터 서면으로 국장한테 이의 시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밑에 가시면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공시법으로 바뀌었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하고 따로 떨어졌다는 거. 자, 표준은 장관이 하고 개별은 시장이 한다. 공시일 1월 1일, 결정 공시는 개별은 5월 30일. 자, 효력에는 자, 표준지에는 세금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토지시장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보상 상정에 대한 것은 항상 표준지가 하죠. 개별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은 무조건 세금 들어갑니다. 조세부가 부담 기준. 그 다음에 표준은 장관이 하고 개별은 시장이 한다. 공시일은 1월 1일이고 개별 주택 가격은 공시일이 4월 30일이다. 표준주택 중요합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이거는 이제 이따가 자, 얘랑 똑같아요. 자, 얘도 얘랑 똑같다는 자체는 효력이 똑같습니다. 표준은 항상 그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표준에 대한 비주거용에 대한 일반 부동산의 표준 부동산 가격은 자,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 기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 개별하고 공동, 집합하고 개별만, 개별 비주거용만 얘네들만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는 그 하는 효력이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자, 이건 비주거용이 된 거죠. 제공하고 과세 업무도 한다는 거 그렇게 봅니다. 과세 업무도 한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어때요? 그 내용은 이제 다 봤고요. 표준은 장관, 개별은 시장, 공동은 장관. 그죠? 그래서 개별, 공동 다 4월 30일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거의 다 봤어요.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이따가 기출문제를 보는데 해당 소유자, 이용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기관장이 공실로부터 30일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만 되는 건 아니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연세대 기숙사 이 세 가지가 한국감정원에 전수조사한다는 걸 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적정가격이라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떻습니까? 앞에 비주거용이라는 게 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토지 및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토지 주택 및 그 비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걸 좀 집어넣어줘야 되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 관련성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자,
자, 표준과 개별. 표준은 자, 어떻습니까? 장관. 개별은 무조건 시장이죠. 공동시장. 우리가 공동은 이 장관이 되겠죠. 자, 표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시 기준일 1월 1일 그 현재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편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제곱미터 가격이고요. 개별은 어떻게 됩니까? 편평형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 1월 1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표준주택은 어떻습니까?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된 표준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이죠. 자, 표준은 적정 가격이 붙어요. 공동에도 그게 적정 가격이니까. 개별은 적정이 안 붙습니다. 개별은 그냥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기준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은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공시한 적정 가격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서 제가 그 박스는 위에 거 했죠.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비교 표준주 선정하고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사정 보정 안 들어가는데 기타의 보정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되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우리가 그 어때요? 지금 392페이지 가시면 제14조의 토지의 감정평가 392 거기 보시면 순서가 비교 표준 선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밖에 요인 보정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표준과 표준주택은 자 표준지로 선정되거나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 당의 그 토지를 개별공시가나 개별주택으로 봐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세금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가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당의 토지 공시가 개별공시가를 보고요. 마찬가지예요. 표준주택도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표준주택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 당의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본다. 자, 표준주택은 지번 가격, 대지 면적 및 현상, 용도, 연면적, 사용 수익 지목이 들어가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그건 나중에 해드리려고 하고요. 개별은 항상 지번과 가격이에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근데 공동주택 지번 가격만 아니라 아파트 명칭, 동호수가 있어야 되죠. 면적 그 밖에 공시에 관해서 필요 사항. 자, 주택 가격은 단위 면적 가격을 공시하지 않습니다. 단위 제곱미터는 당연히 토지고요. 토지 가격 공시는 건물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주구역은 제가 내용을 안 넣어놨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체크하고요. 계산 문제까지 제가 예전에 안 했던 것까지 해드리도록 하죠. 자, 1번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오는 것은 자, 1번 자세히 보세요. 자,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 산정할 때의 경우는 자,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맞죠. 2번에 항상 표준주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개별주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주택 박스, 표준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표준은 개별주택 산정에만 산정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만이 가격정보 제공하고 과세 업무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빨리 좀 진행할게요. 자, 개별 나오면 무조건 시장입니다. 국장 틀렸죠. 공동주택 나와도 앞에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에 가시면 개별공시가 나오니까 앞에가 시장이 되겠죠. 날리시고요. 자, 2번 표준공시가 이의시청에 관한 설명 틀린 건 다만 볼게요. 1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공시가에 대한 이의를 시청할 수 없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공시가를 30일 내에 선문적 국장 장관한테 이의를 시청하는데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이의 시청할 수 있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보시고요. 3번 갑니다. 틀린 것만 잡아볼게요. 4번인데 개별은 시장이 하죠. 개별공시가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가 결정공시로부터 30일이 되죠. 선언을 하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개별공시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은 어느 공시가입니다. 표준지죠. 말이 안 되죠. 토지가격 비준표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니까. 자, 재산세 가세 표준액, 국유지 사용료 산정 기준, 그다음에 종합부동산 가세 표준액 결정, 개요부담금에 대한 개시 시점 지가 산정. 이건 다 어디서 한다? 자, 이건 개별공시가에서 하죠. 넘겨봅니다. 자, 5번 부동산 가격 공시의 제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5번인데 자, 이거는 이제 그 어때요? 제 요약집으로 가시게 되면 저번 시간에 했던 교재 그 페이지 361페이지 가시면 자, 표준지의 평가 기준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표준지 평가는
공무상으로 가야 돼요. 장부상이 아니라 공무상 지목에 불구하고 자 현장 조사가 아니라 공시 기준 현재 이용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정의 이용상을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현장 조사 당시에 이용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공시 기준 현재 이용상을 기준한다. 자 그렇게 가야 되죠. 그게 이제 정답이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6번. 자, 아까 우리 법조항을 봤죠, 규칙에. 비교 표준시 선정이 먼저입니다. 사정 보정 무조건 들어가지 않아요. 감가 수정, 감가상각은 다 원가법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기억, 자, 비교 표준시 선정, 미음, 시점 수정, 비읍, 지역 요인 비교, 시옷,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이다. 정답 5번. 그다음 7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표준시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당연히 4번을 보시면 국가지자체 기관이 그 업무를 해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할까요? 자 주택 가격에 대한 산정은 표준주택 가격 하는 거죠.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우리가 8번은 이제 옳은 걸 얘기했기 때문에 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을 보시면은 항상 장관은 중앙이에요. 물론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보면은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시군구가 아니라 장관은 무조건 중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관은 중앙에 있고 시군구는 이제 지방에 있잖아요, 보통. 그래 보시고요. 자, 표준주택 가격 공시 사항은 내용연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 교통사항. 자, 우리가 좌측에 보시면요. 그 5번에 자, 5번에 2번에 가시면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 사항이 있어요. 단위면도다 가격, 표준지 주변 토지 이용 사항, 도로 교통 사항, 지세가 들어가죠. 지세는 이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연수나 우리가 내용연수나 지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 교통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또 표준과 개별로 나누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표준주택은 또 어떻습니까? 개별 나누지만 표준주택은 표준지 공시가처럼 별도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을 본다. 자, 4번 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 개별이라는 주택 가격 공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되겠죠. 앞에가. 이거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표준주택에 대한 내용이 자체적으로 이제 틀렸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주택 가격 평균 변동률이 2% 이상의 시군구에 대한 주택을 말한다가 틀렸죠. 그래서 정의가 틀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세부적으로 법정을 해서 상대 볼게요. 표준주택에 대한 내용은 밑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9번 가지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 가격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어떻습니까?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의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아니죠.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지 공동주택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격 조사를 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 대한 대표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10번에 이제 오는 걸 본다면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자, 1번 개별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가 결정공시 60일이 아니죠. 30일이네. 그다음에 국장관은 표준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검증은 틀린 질문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 선정한 표준주택 아닙니다.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 선정된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아니고 단독주택에 선정된 표준주택이겠죠. 3번 자 우리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이거 어떻습니까? 했었고요. 4번 가시면 자 시장은 공시기준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 발생할 경우는 7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 7월 1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영어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좀 어렵게 나왔죠. 근데 정답은 쉬웠어요. 우리가 5번인데 돈 법령에 따라서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자체의 간이 과세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속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뒤에 제가 해드린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대표적인 게 어디요? 몇 번이냐면 그 교재 우리 가시면은 그 갈게요. 그 계산 방식이 나왔어요. 26회 때. 그래서 제가 약속해 드렸던 게 아마 397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요걸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이건 이제 지우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주거형만 조금 얘기하면 되니까 그것만 얘기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교재로는 페이지 397이죠. 자, 4번을 보고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의 평가는 액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비주거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 올해는 이런 게 뜰 것이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요게 대해서 지금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던 게 있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의 토지 평가액은 제곱미터당 기준 시점은 2015년 10월 24일이다. 소재지는 그 면적 200제곱미터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비교 표준지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200만 원에 대한 공시지가 단위 면적 가격이고 지가 변동률은 5% 상승했더라. 대상 토지의 비교 표준지는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죠. 개별 요인은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은 5% 열세하고요. 그럼 대상이 조정이 되는 거죠. 환경 조건 20% 우세하더라. 그죠? 그래서 항상 대상이 조정되고 상승식이니까 우리가 분수로 가고 그 밖의 요인 보정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가 200이에요. 제곱미터당. 여기다가 시점수를 해야 되죠. 5%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5%니까 0.05가 되겠죠. 그래서 1.05가 되겠고요. 지역 요인은 안 합니다.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 인근 지역으로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 개별 요인은 해야겠죠. 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가로 조건은 5% 열세였다. 대상이 비교 표준지보다. 그럼 대상이 항상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95가 되고 100이 되는 겁니다. 0.95, 5% 열세하다. 그 다음에 대상이 올라가는데 대상이 20% 환경 조건을 우세하다. 120이 올라가고 100이 내려가는 거죠. 1.1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200, 1.05, 0.95, 1.2하면 239만 4천 원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자세히 좀 알려드렸던 게 페이지 390으로 가시면 자, 그 순서는 꼭 숙지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토지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자, 비교 표준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면서 이 어때요? 인근 지역의 표준지가 없는 경우는 유사지역으로 가죠. 자, 시점 수용이라는 자체가 그 어떻습니까? 국장이 조사 발표한 비교 표준지가 신고의 같은 용도 지역 지가 변동률을 적용할 것. 그래서 어떻습니까? 같은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는 고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 이용사항별 지가 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 지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나항목이 나왔어요. 별표처럼 보세요. 여기 지금 그 지가 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는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한국은행이 조사한다. 한국은행을 통계청으로 나왔었거든요. 통계청이 아니라 한국은행이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 지수는 생산자예요. 소비자가 아닙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해서 생산자 물가상률을 적용한다. 근데 가장 강력한 게 자, 요번에 28회 때 나올 수 있는 게 얘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사망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별표를 3개 쳐놓으시는데요. 자, 요번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가 학교론 강의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서에 의해서 적절한 실거래가를 기준한다.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한다. 그럼 실거래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이 규정에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한다. 그럼 적절한 시거래로 거래사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어디에 그 내용이 앞에 있냐면, 자, 우리 그 작년에는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들어가는데 300 어떻습니까? 이 300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387페이지 가시면 387페이지 가시면 12-2가 있어요.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것은 정의가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된 실제 거래가
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 지역, 그죠?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시가 수준을 고려해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가격이 실거래가예요. 할 때는 거래사료가 한다. 그럼 실거래니까 거래가 들어가잖아요. 거래사료 비용을 하는 거죠.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안 나왔잖아요. 집합 건물. 그래서 집합 건물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여기로 갖고 온다면 비주거형이 만들어졌더라. 비주거형.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비주거형 일반 부동산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부동산 가격 공시가 있어요. 자, 일반은 이제 똑같이 표준하고 개별로 나누겠죠. 아까는 똑같습니다. 주택하고. 그래서 표준 부동산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 가격이 있다. 자, 그러면은 항상 개별만 시장이고, 얘는 장관이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실, 결정, 공시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은 1월 말에 해요. 아까 개별의 주택, 표준주택과 똑같았죠. 개별주택도 개별주택 가격과 똑같은 게 개별 이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이 개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주거형 부동산은 비주거형 일반 부동산 가격 공시와 비주거형 집합 부동산 가격 공시가 뒤에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많은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준은 장관, 개별은 시장, 장관 이렇게 보고, 자, 아까 표주택과 개별주택처럼 날짜는 똑같아요. 개별에 대한 부동산 가격도 4월 30일 날 합니다. 그 다음에 집합은 이제 공동주택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니까, 자, 얘도 4월 30일 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항상 국장은 중앙이고, 자, 시장 항상 시군구 부동산 평가의 심의를 거치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세청장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별도로 결정 공시하는 경우는 결정 공시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는 또 행정자치부나 장관과 국세청장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제가 프린트를 알려드리면 공지사항이 있어요. 얘는 이제 집합부동산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가 있어도 가격 면적, 그 다음에 그 밖에 비주거형 집합부동산 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자, 조사 기준은 다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국감정원이나 조사 기관은 두 군데서 해요. 한국감정원에서 할 수도 있고, 한국감정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건 다 공통점이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효력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와 얘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가세 업무 관련되는데 얘는 가세 업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은, 자, 표준은 어떻습니까? 이 편지의 부동산의 지번이 있고 가격, 대지 면적 현상, 용도 연면적 및 사용 수익, 임시 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사항 그 밖에 표준 부동산 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이라는 자체는 지번과 항상 가격 들어가고 용도 및 면적 그 밖에 개별 부동산 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자, 이게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까 똑같아요. 개별 주택에. 그래서 표준 부동산에 선정된 일반 부동산 등 이 표준에 선정됐으면 다 당의 표준 부동산 가격이 개별 부동산 가격이 본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국세지방세 부담가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일반 부동산을 본다. 일반 표준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이건 똑같아요. 거의 없는지 보시게 되면 이 단독과 공동이 있고 표준과 개별이죠. 근데 표준은 어디서 나왔니? 일반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 표준은 장관이고 개별은 시장이다. 자, 공시 주체도 거의 공시에 대한 결정 공시입니다. 결정 공시일과 틀린 거죠. 결정 공시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다는 거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또 우리가 기출문제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거형이 또 들어왔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공통점은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며, 자, 그다음에 이시청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두라는 게 서면으로 하고요.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인데 결정 공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시 공시가는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산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토지는 어때요? 토지 자체는 이제 다 평가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맡아서 하고요.
그래서 맡아서 한다는 자체는 이제 표준지 선정해서 개별 공시가를 매길 때까지는 이 평가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했고 비주거용은 조사를 평가사랑 또 이 감정원이 똑같이 한다는 거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실거래가라는 게 있었어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한다는 거 꼭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34강에 대한 그 정리를 해드리면서요. 자 우리가 약간 미비한 것은 기출의 특강 또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기출 특강을 이제 기출에 대한 문제집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면 먼저 요약 강의가 철저히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그 기출에서 다룰 거예요. 요약집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숙달돼서 계속 반복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그 어떻습니까? 기출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34강으로 우리가 요약집에 대해서 강의, 기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출문제집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